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해니 이혜선 씨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해니 이혜선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7년 결산을 2018년 초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약간 색다르게 꾸며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1년간 방송했던 책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송된 책도 있고 방송이 안 된 책들도 있는데 YG랑 JYP가 올해의 책을 한번 꼽아봤어요. 올해 책이면 2017년의 책. 그러면은 근데 그건 네. YG랑 JYP가 읽었던 책이나 혹은 책걸상에서 방송했던 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YG랑 JYP가 2017년에 나온 책들 중에서 좀 본인도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고 여럿이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의 목록을 10권씩 꼽아왔습니다. 자, 요거는 말이죠. 어떻게 시작됐냐면 YG가 페이스북에다가 혼자서 그냥 2017년 올해의 책 베스트 10 뭐 요거를 이제 목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제 발표를 한 거를 무슨 보니 빌 게이츠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슨 빌 게이츠야 뭐 이러면서 그걸 발표를 한 거죠, 혼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니까 또 근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럼 JYP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 고민을 했는데요. 자기가 스티브 잡스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같은 룰을 가지고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YG가 무슨 기준으로 정했나 봤더니 2017년에 이 발간된 책, 2017년에 본인이 읽은 책이 아니라 2017년에 발간된 책 중에서 본인이 읽은 책 중에서 10개 이렇게 네, 뽑은 맞아요. 거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2017년 제가 머릿속에서는 2016년 한 12월부터 2017년 한 11월 정도까지 한 1년간 나온 책들을 머릿속에 상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꼽다 보니까 다 그냥 2017년에 나온 책들이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JYP도 같은 기준으로 2017년에 발간된 신간 도서 중에서 JYP가 읽은 것 중에서 베스트 10을 이제 꼽아보려고 했죠. 네. 근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어려워요. 일단 2017년에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이렇게 쭉 보고 요거 좋지 이러고 딱 찍으면 여러 개가 2016년도에 나온 책인 거죠. 16년도 뭐 하반기에 나온 책을 2017년에 읽으면서 이거 베스트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못 뽑는 거죠. 네. 2017년에 나온 책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7년에 나온 신간 도서 중에서 JYP가 끝까지 읽은 도서 중에서 베스트 10을 꼽다 보니 JYP의 리스트에는 한 권 빼고 나머지 9권은 전부 책걸상에서 이미 소개했던 책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별로 재미가 없고요. YG 리스트는 책걸상에서 다루지 않은 책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은 YG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방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나도 꼽을 수 있는 책이 있을까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다 책걸상에서 소개한 책들만 나오네요. 네. 자, YG 리스트 발표하시죠. 네, 순서가 있습니까? 랭킹이? 랭킹은 없어요. 무슨? 네, 랭킹은 없는데 그냥 이제 제가 그냥 괜히 재미로 두 권씩 짝을 한번 지어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막 맞추면 되지 않는데 읽은 입장에서는 이 두 권은 좀 연결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짝을 지어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YG는 과학, 뭐 보건의료 그리고 환경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책들이 다른 리스트에 비해서 조금 많다라는 거 감안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됐었던 랩걸. 네, 랩걸은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 이거 읽어봐야겠어요. 네, 지난 맞아요. 방송 때부터 계속 언급이 돼서. 그리고 랩걸은 제가 그 랩걸을 저자가 여성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좋아서 제가 친하게 지내던 여성 과학자분들께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제가 보내드렸어요, 한 권씩. 혹시 고등학교 동창을 몰라본 게 미안해서 이렇게 자꾸 추천을 해주시는 건 아닌가요? 전혀 그 동창이 아니에요. 쓴 책도 아닌데 뭐.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알쓸 신잡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 랩걸을 언급했다 그러더라고요. 오. 네, 랩걸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아마 유시민 작가도 어쩌면은 네. 책걸상 듣고 책걸상 듣고 혹은 이제 강량구 기자가 추천했다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거라면 유 작가님 책걸상에 한번 출연해 주시죠. 네, 아, 출연해 완전 주시죠. 환영입니다. 네. 네, 이 랩걸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이건 뭐 그 랩걸 편을 한번 꼭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상반기 결산 때도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보다 오히려 이 책이 훨씬 더 좋은 책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책인데 다이앤 에커먼이라고 하는 굉장히 글 잘 쓰는 과학 조술가가 있어요. 그 다이앤 에커먼이 휴먼 에이지라고 하는 오. 책을 썼습니다. 이 휴먼 에이지라는 책은 인간들이 지금 지구를 얼마나 심하게 바꾸고 있는지. 근데 거기서만 언급하면 좀 식상한 얘기잖아요. 네.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인간들이 그런 인간의 과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무슨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발품을 팔아서 취재를 해서 쓴 책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서 그런 나쁜 쪽의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되게 들여다보기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휴먼 에이지. 예, 휴먼 에이지. 약간 두껍긴 한데 읽으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다양한 통찰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올해의 책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 약간 고민되는 게 제가 이제 2017년에 못 읽어서 아쉬운 책 중에서 1등이라고 꼽자면 그 호모데우스를 네. 나오자마자 사놓고 못 읽었어요. 사피엔스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읽었는데. 호모데우스는 약간 평도 엇갈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읽었는데 2017년에 좀 읽어볼까 하는데 휴먼 에이지를 읽을까요? 그러면 휴먼 에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호모데우스 읽지 말고. 호모데우스보다. 네. 고민이네요. 네. 그리고요. 자, 예, 세 번째 책. 네, 소개해 세 번째 주시죠. 책은 이제 그 예일 대학교에서 그 뇌를 연구하고 계시는 과학자 이대열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이대열 박사님이 쓰신 지능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능의 탄생. 네. 근데 이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은 왜 와이즈가 올해의 책으로 꼽았냐면 요즘에 인공지능 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인공지능은 과연 사람을 능가할까? 이런 식의 질문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지능이라는 게 뭐지? 예. 도대체 인간의 지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모양이 되었고 인간의 지능은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르지? 그리고 만약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나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그렇다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잖아요. 네. 그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되게 기본적인 교양을 쌓아주는 책임과 동시에 말미에 되게 날카로운 통찰까지 주는 책이라서 예, 저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지능의 탄생은 저 말고도 그 방금 제가 말한 그런 맥락에서 되게 주목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읽는 과학책은 대부분 외국 저자들의 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우리말로 쓴 과학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과학을 하는 사람도 이 정도 수준의 과학책을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 이대열 교수는 지금 예일대학교 교수지만 한글로 글을 쓰시는군요. 네네네. 우리 저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쓴 다음에 그걸 번역해서 책을 내는데 네. 이분은 한국어로 먼저 쓰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대열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도 꽤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예일대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겠죠. 심지어 석좌 교수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이대열 교수의 책을 장대익 교수가 그렇게 권했나 봐요. 누구한테요? 이대열 교수한테 책 쓰라고? 책을 좀 써보시라고. 아. 자기가 출판사도 소개를 해주겠다고. 오.
예.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온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여름에 잠깐 한국을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뵐 기회가 있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인사는 못 드렸거든요. 장대익 교수하고는 서로 어떻게 아는 사이랍니까? 장대익 교수가 아마도 최근에 이제 인간의 뇌라던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제 만난 것 같습니다. 서로 의기투합하는 바가 있고 또 장대익 교수가 보기에 굉장히 배울 만한 점이 많이 있는 과학자라서 나만 알기 아까우니까 소개하고 싶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글로 좀 힘드시겠지만 한글로 좀 쓰셔가지고 고국의 독자들에게 좀 책으로 소개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아주 강권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렵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글책이 첫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유려하고 단정한 문체로 쓰셔서 뭐 읽기도 굉장히 괜찮았고 또 담고 있는 내용의 정보량이라던가 메시지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권했고 예, 올해의 책으로도 꼽았습니다. 그 네. 저번부터 느낀 건데 YG는 처음부터 한글로 쓰여진 과학책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도 과학 저술가 뭐 이런 쪽에 있고 개인적으로 또 과학책을 쓰시는 과학자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그 지능의 탄생 네. 보면서 약간 저 질투심 뭐 이런 거 좀 느꼈습니까? 전혀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넘사벽. 아, 넘사벽. 넘사벽. 예. 저는 어쨌든 연구를 하는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아, 이런 걸 그냥 이렇게 과학자들이 책으로 그냥 직접 써버리면 도대체 나는 뭘 하나. 아하. 원래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뭐 이대열 교수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가지고 좀 기동량으로 얻은 지식을 얇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풀어서 쓰는 일인데. 풀어서 쓰는 일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직접 독자를 만나면 도대체 YG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고민은 잠시 했었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네 번째 책은요? 네 번째 책이 이 이대열 교수에게 책을 쓰게끔 자극을 한 서울대학교 장대익 교수가 낸 울트라 소셜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장대익 교수는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죠? 그 다윈의 정원 편에서 출연하셨던 분이고 네, 다윈 3부작의 저자이신데 네. 다윈 3부작 이후에 쓰신 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윈의 정원 마지막에 지금 다윈 시리즈 이후에 또 다른 새 책을 책 한 번 나온다. 준비하고 있고 그 책이 나오면 꼭 책걸상에 다시 불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안 불렀는데 아니 뭐 18년에 부를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그때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책이 이제 울트라 소셜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울트라 소셜은 좀 쉽게 풀었으면은 인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진화했는가.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쓴 책이고요. 인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진화했는가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대열 교수랑 이제 자꾸 뭐 협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서로 이제 뭐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방금 제가 소개했던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도 나오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이렇게 시리즈처럼 엮일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능의 탄생이랑 울트라 소셜을 제가 이제 묶어놓은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인간의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을 다른 영장류랑 구분해주는 게 무엇이고 인간을 기계와 구분해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중에 하나로 소셜, 협력, 네. 사회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짚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능의 탄생과 울트라 소셜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한번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최근의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고유성이라는 건 무엇이지?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한번 답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거쳐야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둘 중에 어떤 책을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지능의 탄생부터? 탄생, 울트라 소셜. 오. 근데 난이도는 울트라 소셜이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장대익 선생이 훨씬 더 대중적인 글쓰기에 능하기 때문에. 네. 자, 4권까지 왔네요. 5번째 책 소개해 주시죠. 네, 5번째 책은 이것도 제가 상반기 결산 때 이렇게 그 약간 JYP를 디스하면서 소개했던 책인데 정말 꼭 책걸상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아, JYP가 깠던 그 책인가요? 네, JYP가 깠던 책입니다. 나는 300페이지가 넘는군요. 그렇게 두꺼운 건 난 못 본다. 못 본다. 난 안 네. 볼란다 했던 그 책이군요. 네. 네.
이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도덕 철학자가 쓴 옳고 그름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그 한국 사회 지금 상황이랑 염두에 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이라서 제가 이제 골라 보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저희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일단 편을 가른 다음에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지지자, 뭐 아니면 어떤 당 지지자, 아니면 뭐 북한에 대한 입장, 미국에 대한 입장, 일본에 대한 입장식으로 이제 즉각적으로 그냥 일단 편을 가른 다음에 내 편이면은 옳고 상대방 편이면은 그르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되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안 주어지는 경우도 많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조슈아 그린이라는 옳고 그름이라는 책은 그런 현대 사회의 트렌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니는 그런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오. 네. 두꺼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듣기만 해도 어렵다. 예.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옳고 그름이라는 책에서 조슈아 그린이라는 철학자가 내놓는 기준 자체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결론을 내기까지 현대 철학에서 현대 도덕 철학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별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현대 철학이라든가 현대 과학에서 그런 것들을 쫙 훑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사실 주장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네. 메시지는 아주 간명한데 그 간명한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는데 이런 입장은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입장은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입장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입장이 최고야. 내 입장이 답일 수밖에 없어. 결론은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책이 좀 길어지는데 책이 긴 반면에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 한 권을 읽으면은 그 옳고 그름과 관련된 현대 지금 진행 중인 무수한 논쟁이나 무수한 정보를 딱 한 큐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메시지가 혹시 좀 도발적인가요? 아니면은 약간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인가요?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네. 확 끌리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또 뭐 선과 악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사로잡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대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어떤 입장과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는지를 일별하고 그리고 이제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는 또 어떤 걸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독자라면은 한번 도전해 볼 법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YG가 책걸상에서 다루고 싶었으나 JYP가 거부해서 다루지 못한 좋은 책. 저는 뭐 아마도 2018년에도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저는 JYP가 읽으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JYP 독서 취향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JYP도 뭔가 딱 정리되는 거 이런 거 되게 선호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조슈아 그린 책이 조슈아 그린의 입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리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요. 분량이 몇 페이지나 되는 건가요? 분량이 많습니다. 스티븐 킹보다 많은가요? 많습니다. 이런. 아니 네. 다행히 소프트 카버기 때문에 망정이지. 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책이 진짜 그 책보다는 얇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다. 제가 그 책을 사놓고 차마 못 넘기고 있거든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옳고 그름. 자, 옳고 그름. 자, 그 다음 책은요? 네, 그 다음 책은 제가 옳고 그름이랑 이제 연관을 시켜놓은 책인데, 중간 착취자의 나라라는 책이에요. 네. 중간 착취자의 나라. 제목이 아마 어마어마하네요. 그 중간 착취자의 나라는 그 YG랑 JYP가 한번 다뤄볼까? 다뤄보자고 얘기했었는데 뭐 이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갔네요. 일단은 그 옳고 그름에 비해서 굉장히 얇고요. 네. 얇고요.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을 취하고 있는 조슈아 그린이라는 사람이 공리주의라는 철학적인 입장을 따르고 있다면 물론 조슈아 그린은 이제
공리주의라고 부르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깊은 실용주의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하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네. 공리주의 철학자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면은 이 중간 착취자의 나라의 저자는 우리나라 저자예요. 오. 제 또래 이한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자인데 아마 제 또래 분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좀 똑똑한 분이 아닌가. 오. 네. YG가 이렇게 인정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 저도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은데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진짜로. 오. 그 이제 그 뭐 변호사 겸 어쨌든 뭐 시민 교육가 그리고 또 철학적인 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 이 이한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굉장히 얇고 실용적인 책이에요. 오. 왜냐하면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오. 근데 이제 이 그 조슈아 그린과 다르게 이한 선생님은 철저하게 이 롤스를 따르는 이 정치적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해법으로는 절대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해법을 제시하마. 오. 야, 어마어마한 책인데요. 그게 네. 해법이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 책에서 제시한 해법을 제시를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간 착취자를 없애자. 중간 착취자는 오. 뭐냐면 알선해 주는 사람들. 네. 사실은 그 비정규직이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하청에 재하청에 뭐 또 제재 하청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중간에서 하청을 알선하고 재하청을 알선하고 제재 하청을 알선하고 또 관리를 하면서 돈을 떼가는 이른바 중간 착취자들 때문에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가 더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중간 착취자들의 주목을 해서 그런 구조에 철퇴를 가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진단이고요. 오. 그 두 번째 진단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선생님이 비정규직 철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비정규직의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한 노동의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한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간 착취자들이 떼가는 몫을 되찾아온 다음에 그것을 유연한 노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은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그들에게 더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네. 하자. 이런 식의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 들어서 유통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농민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도록 하자라는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기간제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한 선생님은 기간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제 교사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들은 출산휴가도 갈 수 있고 뭐 연수도 갈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휴직도 할 수 있고. 휴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 네. 근데 만약에 기간제 교사라는 유연한 노동자들이 없다면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반면에 그런 기간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안정성이라는 핸디캡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런 사회적 역할이 있으면은 그 사회적 역할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저 옛날에 이런 내용 다뤘던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거를 시행하고 있는 마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저도 이제 이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제 네덜란드가 노동의 유연성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노동의 유연성은 굉장히 높지만은 이른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우가 비슷하거나 네. 경우에 따라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급여 수준은 오히려 더 높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이한 선생님이 생각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인데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제가 거칠게 요약을 했는데 네. 굉장히 정치 철학적으로 꼼꼼하게 오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렇기 때문에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틀리고 그리고 이런 대안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안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정의에 어긋나고 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결론으로 나는 내놓는다. 예, 마치 무슨 한 편의 그 철학책을 읽는 듯한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독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임과 동시에 네. 또 한편에 이제 그 롤스의 정치 철학을 제대로 공부한 철학자의 약간 철학적인 논증 같은 것들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 있는 책입니다. 이 책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분은 이제 변호사이시고 뭐 법학 전공자인데 이 철학에 대한 조예도 굉장히 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는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었을 때 발빠르게 네. 마이클 샌들은 틀렸다라는 책도 냈죠. 그러게요. 오. 네. 마이클 샌델 비판서를 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자, 제가 이 책을 정말 YG는 뭔가 높이 평가하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소개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유난히 지금 다른 책들에 비해서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6권까지 왔습니다. 남은 4권을 향해서 좀 넘어가 보죠. 네, 남은 4권 중에 이제 3권은 이제 힐빌리의 노래, 딸에 대하여, 섬에 있는 서점. 우리가 다 했던 책. 네, 제가 뭐 다 사랑하는 책이라서 그건 다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힐빌리의 노래를 소개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힐빌리의 노래에서 그 저자가 왜 부자들은 유기농 채소 같은 거 그리고 항상 이제 조리를 해 먹으려고 음식 재료를 사 먹는데 네. 왜 가난한 사람들은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레토르트를 혹은 먹을 수밖에 없는가? 네, 가공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가?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힐빌리의 노래의 저자인 벤슨도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건강 불평등의 관점에서 오. 연구를 한 여러 학자들 중에서 거의 대가가 이제 마이클 마멋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인데 그 마이클 마멋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지금까지 건강 불평등에 대한 자신과 동료들의 연구 성과를 다 종합해서 정리한 책이 건강 격차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네. 그 마이클 마멋은 사실 그쪽 업계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네. 정말 세계적인 대가 중에 한 명입니다. 오. 보건학자로서 특히 그 건강 불평등이라는 주제에 뭐 관해서는 그냥 압도적으로 세계 1등. 네. 네. 네,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사실상 그 건강 격차라는 개념을 처음 뭐 만들어내다시피 한 분이고 그렇죠. 그분의 그 옛날 책 그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그거 한 10년 전에 정말 감명 깊게 읽어서 뭐 여러 가지 인용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책에 이제 한 10년 만에 나온 속편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뭐 중요한 연구 성과라던가 메시지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건강 불평등이 뭐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정보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네, 어떤 당의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에 따라서 건강 격차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건강 격차가 우리 공동체나 개인의 삶을 어떻게 좀먹는지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본 책이 이 건강 격차라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특히 이제 올해의 책에 집어넣은 이유는 작년 연말에 이제 여기저기서 올해의 책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올해의 책들 중에서 그 고려대학교의 이제 그 김승섭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추천이 되었어요. 네. 근데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 약간 가벼운 입문서라면 이 건강 불평등이나 건강 격차를 다루고 있는 가벼운 입문서라면 이 마이클 마멋은 정말 대가가 쓴 건강 격차에 대한 종합적인 뭐 책도 어렵지 않아요. 되게 종합적인 어쨌든 간에 완결편 같은 책이기 때문에 이 김승석 교수의 아픔의 길이 되려면을 보고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 마이클 마멋의 책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되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주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마이클 마멋의 10년 전 책은 봤는데 이 책을 또 봐야 되냐라고 YG한테 질문했더니 네. 뭐 시간 되면 또 보는 게 좋다. 뭐 이런 업데이트가 정도로, 됐군요. 네. 그 이후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네. 되어서 네.
자, 그러면 10개 다 소개한 건가요? 네, 10개 다 소개를 한 겁니다. 네. 제가 그 소설 3권은 이 힐빌리의 노래를 포함해서 소설 2권은 책걸상에서 제가 워낙에 막 이제 해가면서 네. 극찬을 했기 때문에 굳이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10권을 보니까 10권 중에서 4권이 책걸상에서 다루었던 책들이고요. 힐빌리의 노래를 소설로 분류할 경우에는 3권의 소설 그리고 비소설이 이제 나머지 7권 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리고 한국인 저자가 하나, 둘, 셋, 넷, 4명, 외국인 저자가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리스트인 것 같고요. 네. 이쭉 듣다 보니까 YG 되게 있어 보이네요. 있어빌리티 막 뿜뿜 넘치는 것 혹시 같습니다. 순위를 정하진 않았다고 하셨지만 이 10건 가운데 넘버 1을 하나 딱 꼽자면 뭘 꼽으시겠어요? 글쎄요. 어렵다. 어려운 문제죠.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만? 그냥 제가 그냥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좀 사랑하는 책을 읽고 싶다면 뭐 섬에 있는 서점이 좋은 책이고요. 네. 그리고 진짜 무슨 건강 격차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뭐 중간 착취자의 나라나 건강 격차 네. 혹은 뭐 힐빌리의 노래 같은 책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좋은 소설은 딸에 대하여. 네, 그리고 진짜 좋은 과학책 랩걸 저는 정말 강추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사람이란 이란 질문에 좀 관심이 있다면 지능의 탄생이나 울트라 소셜 같은 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큰 의미는 없지만 JYP의 2017년 올해 책 베스트 10도 아니 의미가 왜 없어요? 발표를 하겠습니다. 길게 가요. 길게. 아니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제가 아까 2권 빼고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3권 빼고군요. 그러니까 7권이나 책걸상에서 이미 다루었던 책들이라서요. 다루었던 책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도시적인 삶. 황두진 선생님. 그리고 이 리스트는 정말 주관적인 그냥 JYP가 가장 재밌게 즐겁게 읽은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YG처럼 뭐 거창한 무슨 사회적인 의미 막 한국 사회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JYP가 개인적으로 참 즐거운 독서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도시적인 삶 그리고 냉정한 이타주의자. 저도 냉정한 이타주의자 약간 고민했어요. 네. 넣을까 말까. 그리고 랩걸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전문직의 미래. 네, 이런 그 4차 산업혁명과 전문직의 미래 같은 책이 책걸상에 소개되어서 참 좋다라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섬에 있는 서점. 역시. 그리고 퇴사 준비생의 도쿄. 요거 참 개인적으로 좀 즐거웠습니다. 일본에 자주 가는 사람으로서. 네. 이거 책처방에서 저희도 다뤘었죠. 네. 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정말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는 연말에 이제 여러 리스트에서 좋은 책으로 그리고 또 그 심지어 이제 그 책을 쓴 선생님을 올해의 저자로 이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책은 그 여러분들한테 들었어요. 방송을 정말 즐겁게 들었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정말 많이 알았다.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저 우동집도 알게 되시고. 네, 우동집도 알게 되시고. 그렇죠. 저 심지어 예약했습니다. 오. 단체야. 네. 회식, 큰 회식. 그 전에 가보셨죠? 그 전에 못 가봤거든요. 못 가보셨어요? 네, 한꺼번에 한 20명 가는 걸로 지금 예약해놨습니다. 방송한 다음에 한 바로 일주일, 2주일 뒤에 갔어요. 오. 맛있습니다. 와, 맛있겠네요 우동.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는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셨던 전직 외교관이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동에 꽂히셔가지고 네. 이 우동 만드는 법을 직접 배워서 강남역 근처에 이제 우동집 기리야마 본진이죠. 네. 기리야마 본진이라고 하는 우동집을 이제 차려서 우동집도 성업 중이시고 네. 틈틈이 이제 우동을 만드시다가 책도 쪽 좀 시간을 쓰시고. 이용해서 이제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을 이제 모아서 낸 책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7권이 제 책걸상에서 다루었던 책 중에서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다루지 않았는데 지금 골라놓은 책들은요. 역시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그 유명한 라틴어 수업. 이거 이제 하도 많은 분들이 읽으시길래 저도 하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궁금해서 12월 달에 읽어봤습니다. 저는 못 읽어봐서 어땠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라티너를 전혀 몰랐는데 재밌었습니다. 일단 라티너라는 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 수 있게 되어서 뭔가 이렇게 교양이 막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라틴어 1도 몰라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뭐 라틴어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에세이입니다. 신부님이 쓰신 에세이인데요. 에세이를 거의 읽지 않는 JYP도 참 좋은 글이네라고 하면서 재밌게 읽었고요. 이 책의 장점은 이제 라틴어에 대한 이해도 약간 생기고 그 다음에 기독교, 카톨릭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조금 생기면서 서양 문화사 전반에 걸친 것도 조금 교양이 생기면서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고 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괜찮은 그러니까 언어의 책이었습니다. 온도의 교양 버전 뭐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군요. 그래서 라틴어 수업 뭐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고른 책은 볼티모어의 서. 저기 볼티모어에서 그 JYP가 맞아. 애정하는 해리 코버트 사건의 진실의 저자 조엘 디케르의 그 다음 책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나오자마자 서점에 깔린 그날 사서 그 주에 바로 읽었습니다. 매우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500쪽. 네, JYP가 며칠 만에 다 읽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HQ만큼 재밌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즐거운 독서였기 때문에 볼티모어에서 베스트로 꼽았고요. 기회 되면은 한번 읽었습니다. 책걸상에서 저는 박평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른 책은 역시 연말에 하반기에 나온 책인데요.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한 정상가족은 저희가 아직 접촉은 안 해봤지만 저자를 한번 모시고 책걸상에서 방송을 좀 해보자 뭐 이런 논의 중이죠 지금? 네, 책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모시면 또 저희가 모셔볼 수도 있는 저자이기 때문에 한번 모셔다 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근데 저는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 좋은 책이다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근데 11월 달에 나온 책이고요. 김희경이라고 오랫동안 기자로 일하셨고 그 다음에 어린이 아동 관련해서 이제 NGO 활동을 하신 분이 쓰신 책인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동 문제, 입양 혹은 뭐 아동 학대, 아동 폭력 이런 거에 대한 책인 동시에 한국 사회의 너무 과도한 가족주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좀 비판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딱히 이게 무슨 분야를 다룬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읽다 보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좀 거칠게 말하자면 덜 근대적인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책이라서 일단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0권을 택했고요. 이제 보다 보니까 5권은 국내 저자, 5권은 해외 저자고요. 재밌었던 거는 이제 힐빌리의 노래나 딸에 대하여 같은 YG가 베스트 10으로 뽑은 책을 JYP는 꼽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2개의 10개 탑 10 리스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책은 의외로 랩걸과 섬에 있는 서점 2개밖에 없네요. 그러네요. 둘이 독서 취향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책걸상의 이 범위가 넓은 거는 아마 두 분의 이런 독서 취향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달라. 네. 그리고 JYP는 10개 중에 7개가 책걸상에서 이미 소개했던 책이고 YG는 아까 3개였나요? 4권이었어요. 4권 말고 6개는 소개하지 않은 책이다라는 거를 봐도 YG가 책을 더 많이 읽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리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리스트를 공유하고 나서 서로 한마디 했어요. 하루끼는 둘 다 뽑지 않았네요. 아니나 다를까 하루끼는 저희가 방송을 하자마자 판매 부수가 확 줄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1Q84를 올해 읽었으면 아마 둘 다 올해의 책으로 올해 책 꼽았을 거예요. 겁니다. 근데 기사단장 죽이기는 올해의 탑 10으로 뽑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또 책걸상에서 할 일이 아주 많네요. 그러게요. 네, 다뤄야 될 책도 아주 많고요. 기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정상가족은 이제 JYP가 올해의 책으로 이제 2017년의 책으로 꼽은 책인데 뭐 책걸상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2017년 결산으로 YG가 뽑은 2017년 올해의 책 JYP가 뽑은 2017년 올해의 책 베스트 10을 네. 꼽아보았습니다. 2017년에 발간된 도서, 신간 도서 중에서 JYP나 YG가 끝까지 읽은 도서 중에서 베스트 10을 뽑아봤습니다. 네, 그 중에는 책걸상에서 소개한 책도 있고 또 책걸상에서 이제 미처 소개를 못한 책도 있기 때문에 이 미처 소개를 못하지만은 이제 YG나 JYP가 꼽은 책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읽으신 다음에 이 책 너무 좋은데 책걸상에서 한번 다뤄주세요 라고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요, 2017년에 읽은 책 중에서 베스트 10, 뭐 베스트 10이 너무 어렵다. 베스트 3? 네, 베스트 5. 네. 그리고 뭐 꼭 2017년에 발간되지 않아도 작년에 읽은 책들 2017년에 중에서 읽은 책들 중에서 제일 네. 좋았던 책 한 뭐 5권 정도라도 좀 목록을 만들어 보시면 내가 뭘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제가 그래서 그런 취지로 꼽은 거예요. 꼭 네. 빌 게이츠만 꼽으란 법 없잖아요. 그리고 5권을 뽑기가 너무 어렵다. 읽은 책이 너무 적어서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책걸상 열심히 들으시면 내년에는 충분히 베스트 10 정도 뽑으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도 많은 성원 청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정진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책걸상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